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동맹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미북 밀월이 한미동맹 조롱하는 기막힌 현실, 중앙일보는 한국 외교 북미 직거래의 소외돼선 큰일 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연합훈련 폐지 공조 막으면서 한국과 미 대북정책 상의 다짐 받아야 한다. 중일도 접근하고 있다. 동북아 외톨이 피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미 돈 내라 비틀고 북은 망발까지 대화에 안달하지 말라. 한국경신문은 대놓고 통미봉람하는 김정은 대북 결단 내릴 때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또 발사체 도발하고 트럼프에게만 해명 편지 보낸 김, 한국엔 위력 시위의 질겁 조롱, 그런데도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북망동에 제동 걸고 국민 안보 불안 해소할 조치 시급하다. 매일경신문은 미사일 쏘며 한국 조롱한 북한, 한미훈련 터무니없다는 트럼프, 문화일보는 북은 능멸, 미는 홀대, 대한민국 안보 파탄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구 보수 세력들이 한미동맹을 신주처럼 모셔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위대한 한미동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미일동맹보다 하위 개념인 한미 파트너십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대하는 거나 주둔비에서 한국을 호구로 생각하는 처사가 그렇습니다. 동맹을 중심하거나 냉전 질서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안보 외교 전략을 세운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후방 카메라 의무화 제외된 기등록 통학차가 빚은 참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등원하던 5살 여자 어린이가 후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도 강화도 필요하지만 안전시설, 안전교육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입니다. 산업안전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신용현 의원발 화관 화평법 개정안 졸속 바로잡는 계기 돼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도한 규제가 소재 부품 기업의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반영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유로 산업안전관련법을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기술 격차를 말하면서 안전도 내팽개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규제 관련 한국경신문은 무엇을 위한 유통산업 구조였나 묻게 하는 대형마트 위기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내리 대형마트 이마트가 지난 2분기 29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골목상권 보호 명분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출점 규제 등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추락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다 망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재벌 대기업 대형마트 과잉도 문제고 서민들의 소득이 줄거나 노후가 불안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엉뚱한 곳에 핑계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주 52시간제 보완, 외양간 고치는 신용만으로 되겠나라고 주장하네요. 주 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노동시간 연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보복을 빌미로 주 52시간조차 허물려 하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네요.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는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일 안 해도 세금 1,000억 원으로 월급 주는 관제 일자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는 지난해 청년 TLO 기술전 전담인력 제도를 도입해 각 대학에서 미취업 이공대 대학 졸업생을 교수연구 보조 등 명목으로 고용하면 매월 150만 원씩 월급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구보조비 지출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일자리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발상입니다. 그럼 군인, 공무원, 교사 등 공무원 노동자들은 전부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전부 관제이고 공짜인가요? 그들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또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성장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1%대 저성장 늪에 빠져든다는 경고 들리지 않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당장 반시장 반기업적 소득주도 성장부터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즉 친기업 반노동 정책의 결과가 저성장입니다. 금융자본주의 세계의 결과가 경기가 저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며 그리고 저성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택정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가격 상승, 악순환 불러온다. 매일경제신문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하기도 전에 벌어지는 혼란 안 보이나, 문화일보는 기어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강행, 선거용 경제 자해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하고 버리는 정책은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품화된 금융투기 자본이 주택 상품에 투기하면서 벌어지는 이 광란의 이 시장을 폐기하지 않은 한 배기하기 무약이 될 것입니다. 시간 강사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시간 강사 대란 세금으로 땜질 말고 악법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도 엄연히 대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강의가 일반 대학 교수들과 질적으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대학생들의 이수학점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런데 정규직 교수들과 다른 고용과 임금 조건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발 본질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